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찰스 디킨스의 영국사 산책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주로 당시 힘들었던 영국의 어린이들에게 삶의 꿈과 용기를 주기 위해 작품을 썼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인데요. 영국 산책사도 역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역사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다고 하네요. 당대 최고의 소설가가 쓴 이 책은요, 내용이 무척이나 흥미진진하고 박진감이 넘치는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영국 역사서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하는 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세계 지도에서 유럽의 맨 서쪽 끝자락을 보면요, 두 개의 커다란 섬이 있는데요. 바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함께 속해 있는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 섬입니다. 고대 시대의 섬들은 망망대해에 외롭게 존재하고 있었고요. 험한 파도가 가파른 섬 해안가에 몰아치고 차가운 바람이 매몰차게 불어오던 섬에는요, 원주민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섬을 넘어오는 탐험가가 없었다고 하네요. 최초로 배를 타고 섬으로 온 사람은요, 고대 지중해를 주름잡던 최고의 무역 상인인 페니키아인이었다고 하고요. 그들은 경제적 가치가 아주 높은 주석이나 납 등 광물들이 영국의 해안가에 대량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섬 원주민들과 페니키아인들의 물물 교환의 형식인 무역이 시작됐고요. 이 소문이 점차 퍼지면서 바다를 건너온 이방인들이 섬의 원주민들과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브리튼은요, 그 안에서 30개에서 40개의 부족으로 나뉘게 되고요. 왕을 각각 세워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한편 BC 50년경에는요, 멀리 로마 제국이 한참 온 세상을 다스리던 시절에 로마 제국의 명장 카이사르는요, 브리튼인 즉 켈트족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면서요, 브리튼 정복을 그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처음부터 정복은 환경적 여건으로 쉽지 않았고요.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백전노장인 아울루스 플라티우스가 브리튼을 정복하고요, 브리튼에 발을 디뎠죠. 하지만 계속되는 브리튼인들의 저항과 반란으로 결국 로마인들은 브리튼 섬에 발을 디딘 지 500여 년이 지나서야 완전히 섬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인들이 사라지게 되자 바다 너머 섹슨족이 브리튼으로 몰려왔고요. 내부로는 스코틀랜드 동북부에 살았던 픽트족과 스코트족의 약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야 했던 브리튼인들은요, 픽트족과 스코트족을 몰아내기 위해 오히려 바다를 건너온 섹슨족과 평화협정을 맺고요. 섹슨족이 잉글랜드 동쪽 사네트 섬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섹슨족의 정착은 꼬리를 물고 브리튼을 정복한 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후에 잉글랜드의 차례로 7개의 왕국을 세우게 되죠. 이것을 일명 앵글로 섹슨 7왕국이라고 부르고요. 브리튼인들은 이 호전적인 종족들에게 밀려 안타깝게도 웨일즈와 코널 등지로 쫓겨나는 처지가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7왕국은요, 군주 에그버트가 웨섹스의 왕이 되면서 주변의 땅 일부를 정복하기 시작해서 점점 영토를 넓히며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최초로 잉글랜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섹슨족이 잉글랜드에 정착한 지 450년이 흐른 후 에드워드 왕 때에 와서야 비로소 잉글랜드는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 후에 잉글랜드에 차례로 등극한 섹슨족의 6 왕들의 운명은 그리 평탄치 않았고요. 항상 약탈을 일삼으며 잉글랜드를 침공해왔던 잔혹한 데인족, 즉 스칸디나비아인들과 싸워야 했는데요. 에설레드 왕 때에는 돈을 주어 그들을 달래기도 했죠. 돈의 액수는 커져만 갔고요.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하느라 잉글랜드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게 됩니다. 갈수록 그들이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요구하자 백성들의 반감은 날로 커져만 갔고요. 전국적 단위로 잉글랜드 백성들은
잉글랜드에 와 있는 대인족을 몰살하기 시작했죠. 이 소식을 들은 대인족 해적왕 스벤은요, 함선을 이끌고 와 잉글랜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전쟁은 6년간 지속되었고요. 이에 많은 사람들은 기근으로 굶주렸으며 한때 부유했던 마을은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관리와 군인들은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고요. 심지어 당시 외부의 힘을 빌리고자 노르망디로부터 신부를 맞이했던 에설레드 왕도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미 에마 왕비와 자식들이 피신해 있었던 노르망디 궁국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잉글랜드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왕과 혼란에 빠진 나라를 버리고 해적왕 스벤을 칭송하며 환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스벤은 잉글랜드의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된 지 한 달도 못 되어 급사를 하게 되자 노르망디 궁국으로 피신해 있었던 에설레드 왕은요, 잉글랜드로 돌아오고 백성은 그를 다시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대인족이 죽은 스벤의 아들 쿠누트를 왕으로 선포해버리고요. 에설레드와 대인족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나 에설레드 왕이 죽을 때까지 3년간 전쟁은 계속되죠. 그리고는 대인족 쿠누트 왕이 18년 동안 잉글랜드를 다스리게 됩니다. 한편 잉글랜드 왕 에설레드가 죽은 후 그의 왕비였던 에마 왕비는요, 그녀의 아들 에드워드와 알프레드 왕자를 노르망디 그들의 숙부집에 놓아두고요. 대인족 왕 크누트 왕에게 다시 왕비가 될 생각에 부풀어 시집을 가버리고 맙니다. 1035년 크누트 왕은 눈을 감게 되고요. 어머니의 고향인 노르망디에서 망명생활을 해왔던 에드워드 왕자가 그의 장인인 고두인 백작의 막강한 권력 덕에 잉글랜드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고두인 백작의 딸을 왕비로 맞아야 하는 협정에 의한 것이었기에요. 에드워드 왕은 에디스 왕비를 냉대하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왕비의 재산을 빼앗은 뒤 음침한 수녀원에 가두어 버립니다. 장인 고두인 백작과 6 아들을 아예 국외로 추방한 뒤에 에드워드 왕의 궁정에는요, 노르만인이 눈에 띄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노르망디에서 오래 살았던 에드워드 왕은요, 잉글랜드인보다 노르만인을 더 좋아했고요. 노르만의 유행이나 언어를 들여왔죠. 에드워드 왕은 예전에 노르망디 망명 시절에 자신을 잘 돌봐주었던 노르망디 공작의 아들 윌리엄을 잉글랜드로 초청했고요. 윌리엄은 왕실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그럴수록 노르만인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나이가 들도록 후계자가 없었던 에드워드 왕은요, 윌리엄을 후계자로 지명했다고 하는데요. 훗날 이러한 약속은 윌리엄이 왕권 계승을 주장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노르망디로부터 잉글랜드로 쳐들어오는 빌미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참고로 제가 앞전에 영국에 영어는 없었다라는 책을 리뷰해 보았었는데요. 그 영상과 오늘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면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더욱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에드워드 왕이 죽자 곧바로 고드윈의 아들 헤럴드가 백성들의 지지에 힘입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멀리서 들은 윌리엄은요, 노르망디에서 교황의 지원까지 받으며 자신의 왕위 계승을 주장하며 잉글랜드로 출정했고요. 1066년 노르망군과 잉글랜드군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를 헤이스팅스 전투라고 부르고요. 이 전투에서 잉글랜드군은 용맹하게 싸웠지만 결국 전멸하게 되고요. 헤럴드는 치명상을 입고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잉글랜드의 왕권은 노르망 공작 윌리엄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이때부터 잉글랜드에서 프랑스어와 영어를 한 나라 안에서 동시에 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윌리엄 1세는요, 재위 기간 내내 자신이 무력으로 소나기에 넣은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잔혹행위와 유혈 사태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그가 아주 좋아하는 여가 활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냥이었다고 합니다. 윌리엄은 사냥을 위해 수많은 마을을 허물고 사슴이 살 수 있는 숲을 조성했다고 하고요. 왕실 소유의 숲이 68군데나 있었지만요. 그곳으로 만족지 못해 뉴포레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집을 잃은 채 아이들과 들판에 내버려진 수천 명의 농부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고 하고요. 백성들은 이 무자비한 왕을 경멸하고 증오했다고 합니다. 저는 찰스 디킨스의 영국사 산책을 리뷰해 보면서요. 책의 분량도 꽤 되지만요. 2000년 영국 왕실의 역사를 한 영상에 담을 수 없어서 제1편과 2편으로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최고의 소설가가 쓴 책답게 이 책은 피로 얼룩진 영국 왕실의 역사를 생생하고도 간결하게 내용을 잘 써내려가서요. 영국사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왕권 쟁취를 위해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요. 영국도 지금의 영국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겪으며 왔다는 것을 새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편을 통해 계속해서 오늘 못다한 영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